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 한국통일진흥원으로부터 초청받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오늘이 6.25 발발 71주년을 맞는데, 이와 같은 독일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비교란 주제로 특강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영상에서도 6.25 전쟁이 수차례 나오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꼬여왔는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진행드릴 목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동서독하고 남북한이 어떻게 분할해서 분단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동서독과 남북한의 냉전구조 틀, 그 다음에 냉전구조 특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단 당시 동서독과 우리 남북한의 통일 관련 입장, 그 다음에 분단과 통일을 구속하는 국제조약, 특히 독일의 경우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4개국과 전승 4개국, 독일 같은 경우에 과연 분단 극복과 통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이 발발하면서 또 동서독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또 이와 같은 동서독의 발전과 우리 남북한의 발전 과정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한반도 문제가 악성으로 치닫는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서독 먼저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제 1871년 비스마르크에서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45년 2차 대전 패망 이때까지 무려 74년 동안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양차 대전의 주역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유럽 인접 국가들은 항상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간주했었고, 그래서 독일은 어떤 형태로든 분할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쟁 당시에 소위 안티 히틀러 코알리션이라는 것이 이제 결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소련 이 세 정상은 일단 분할을 지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분할 시도가 43년 11월 달에 테헤란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나치는 무조건 단죄하고, 그 다음에 재통일되는 독일 등장,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도 막겠다. 그래서 분할을 시키겠다. 이런 태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저 빨간 게 이제 폴란드 원래 국경인데, 이것을 이제 서진을 시킵니다. 서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고, 그래서 폴란드의 오른쪽 땅은 소련한테 할양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독일 땅은 이제 폴란드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까만색으로 된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의 국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서 독일의 영토인 오스프로이센, 폴란드 북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만, 슐레지언, 이런 지역들이 전부 이제 폴란드로 할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을 네 부분으로 네 개 점령 지역으로 전부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얄타 회담에서 이미 확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이 소련, 그 위에가 영국, 밑에가 미국, 그리고 프랑스. 원래 프랑스는 여기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전승 4개국 대열에 불참했는데, 그러나 서방 진영에서 특히 처칠이 미국이 곧 전쟁 끝나면 유럽을 떠날 거고, 지금 서진하는 소련의 어떤 위협, 이거를 나 혼자 어떻게 막겠는가. 그래서 프랑스를 전승국 대열에 이제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45년 8월 달부터 있었던 포츠담 협정에서 모든 4개 승전국 점령 지역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국경선도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오데르나이스를 이제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으로 한다. 그리고 동프로시아에 있던 칼레닌그라드, 이거는 소련으로 할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남북한 경우를 보면은, 우리는 히틀러와 같이 만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35년간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졸지에 8월 15일 날 광복되면서 이제 분할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43년도 12월 달에 카이로 선언에서
소위 그 미국과 영국, 중국, 그 장개석, 루즈벨트, 그 처칠 이 세 정상은 앞으로 한국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한국을 자유 독립국가로 만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15 그 광복을 맞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그 일본군들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군의 그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국과 소련은 일방적으로 38선을 긋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점령을 시작합니다. 자, 이 38선 획정 관련해서는 두 개의 큰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미국의 그 삼부조정위원회, 그러니까 State, War, Navy, 그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이 삼부조정위원회 이제 그 위원장이 자, 제임스 던이 이제, 소련군이 계속 지금 한반도 남쪽으로 남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선을 그어라. 군사분계선을 지시를 하고 여기 따라서 이제 본 스틸 대령과 딘 라스크 중령이 이제 38선을 그었다. 이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자, 7월 26일 날 미 작전국장, 헐 중장이 38선을 확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소련은 자, 지금 현재 45년 8월 9일 날 이제 나가사키에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자, 이제 폐색이 완전히 일본의 그 폐색이 찢어진다. 이런 판단 아래 자, 8월 9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한반도를 그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월 13일 날 이미 청진으로 들어왔고 8월 25일은 이제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 아직도 그 당시에 이제 오키나와에 있었고 그래서 9월 8일에서야 서울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9월 9일 날 메가더 그 당시 이제 최고사령관은 자, 식민지 통치권 그 이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 군정청 포고령 1호에 따르면 자, 그대로 코테이션 읽어보면은 일본 천황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 정부 대본영이 서명한 항복문서 조항에 따라 메가더 휘하의 미군은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소 그 한반도 점령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미소는 우리 한반도를 자, 이제 패전국 일본의 그 식민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령 대상이었다. 이제 이런 그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서독 같은 경우는 자, 나치가 만행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전성 4개국이 이제 분할을 결정을 한 반면에 우리 남북한 분할은 자, 일본 그 식민지로 우리는 힘없이 그냥 우두커니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졸지에 눈 뜨고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긋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북한의 그 분할 자체는 동서냉전 외세에 의한 그런 그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미소 제국의 희생무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할에서 분단 과정을 비교해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온통 동구 지역이 뻘겋게 물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구 진역이 소련에 의해서 전부 공산화가 됐던 38년부터 48년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소련 그 국경선 맨 가까이 있는 제일 위에가 그 발틱 삼국인데 자, 해서 에스토니아, 무슨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렇게 그 삼국은 이미 그 히틀러 그 스탈린 협정에 따라서 1939년 자,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 너는 폴란드를 치고 나는 이 발틱 삼국을 먹겠다 해서 40년도에 이미 소련에 합병이 됐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얘들은 1922년도 이미 소련 연방이 출범할 때 그때 일원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몰도바는 1940년도에 소련에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맨 좌측에 있는 옅은 그 분홍색 나라들 예컨대 이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은 1945년부터 48년 이 사이에 전부 공산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형태를 소련 모델로 해서 전부 국가를 형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른바 소련 위성국으로 전부 전락했다.
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서구 정에서 루즈벨트가 사망을 하고, 자, 이른바 안티 히틀러 코알리션 이 자체가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부통령이던 트루만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일명 트루만 독트린인데, 이거를 또 실제로 그 액션 플랜이 마샬 플랜인데, 그래서 일단 유럽 나라들을 좀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왜? 가난하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124억 원의 달러를 지금 여기 전부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서냉전이 드디어 이제 고착화되면서 계속 그 악성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동서냉전이 자, 지금 오른쪽 그 지도에서 보던 이와 같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자, 왼쪽 그 서구 진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나토 진영, 그 다음에 그 EC, 그 다음에 지금 현재 EU 이런 그 공동체를 구성하거든. 오른쪽은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계획 경제를 하고, 그리고 코메콘,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그 군사조약, WTO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서쪽 진영은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를 하고, 동쪽 진영은 전체주의와 그 독재를 하는 그런 그 특성으로 계속 발전했고, 특히 우리 6.25 전쟁이 유럽의 동서냉전을 가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 서방의 그 점령 지역은 서서히 하나로 이제 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47년도 1월 1일부로 미국과 영국 그 점령 지역이 통합이 되고, 자, 그림에 보시면 바이스온 이것이 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프랑스가 여기 조인을 하면서 트리존에서 자, 이것이 서독이 되는 것이죠. 서독이 되고. 그래서 1940년 5월 24일 서독이 되고, 서독은 이제 49년도에 그 의회 위원제 도입하면서 총선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면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이 이제 그 집권을 하고, 그 다음 웨스트빈둥 폴리틱에서 친서방 정책, 그리고 사회적 시장 경제를 출범시킵니다. 그 다음에 동독은 같은 해 이제 49년 10월 7일 날 이제 건국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소련이 그 당시에 KPD, SPD 이게 이제 공산당 3인당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SED, 소циалист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 해가지고 사회주의 통일당 동독 공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고 이제 토지 개혁도 하고 국영화도 하고 이러면서 그 동독 헌법에는 자, 사통당, 공산당, 니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그 일당 독재를 해라. 이거를 헌법에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남북한의 경우 분할해서 분단으로 가는 것. 자, 이제 동서독은 동서냉전이 가열되면서 자연스럽게 분할해서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힘없이 분할이 됐다가 제국주의 희생물로 분할이 됐다가 어떻게 그럼 남북 분단으로 고착이 됐는가, 이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45년도 해방 이후 12월 달에 이제 미영소 그 외상 그 모스크바 삼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은 미소 공동위를 설치하자. 이거는 앞으로 한반도의 민주정부를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동위를 이제 설치해서 미소 너희들이 이제 서로 튜닝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이 얘기는 자, 지금 현재는 미흡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5년 동안. 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소 공동위가 이제 그 결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 신탁 통치 한다니까 우리 남한 사회 내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자, 신탁 통치 찬성, 신탁 통치 반대, 이게 반탁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 국내 그 이념을 대립으로 한 신탁 통치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좌우 합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제 국가건설자, 특히 그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여운형이 그 피살되면서 이제 구성점 상실하고 결국은 한반도 문제가 이제 유엔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엔 이제 47년 11월 14일 날 총회에서는 어떤 결의를 하냐면, 남북한 니들이 자유총선해라. 그리고 독립정부 구성해라. 이렇게 이제 전부 결의를 하는데, 자, 그러나 이제 소련은 여기 대해서, 야, 우리가 지금 남한보다 인구도 적고, 이거 불리하다. 이 결의안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 결의, 유엔 그 결의 이행을 그 감시할 한국 임시위원단, 이 활동 자체를 북한에서는 못하게 지금 소련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 유엔에서는 자, 이제 가능한 지역 내만 총선하자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독자 정부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남북한이 전부 결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이제 또 선거를 하고 이승만 정부를 출범시키고, 그다음 북한도 이제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나 북한은 이미 2년 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회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결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가 이미 2년 전에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는 이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것을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분할에서 분단 과정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동서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동서냉전이 가열되면서 자연스럽게 자, 세계 점령 지역, 자,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먼저 프랑스가 여기 조인해서 이것이 서독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반대 진영은 동독이고, 우리 남북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야, 너들 빨리 독립정부 구성해라 이렇게 지금 결의를 하고 저 판을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당시에 해방공간에서 우리 남북한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이념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런 민족 내부의 통일을 향한 응집력, 그 다음에 이런 그 통일 역량 이런 걸 갖추는데 대단히 미흡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냉전구조 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건국 이후에 동서독은 동서냉전 그 양체제의 그 편입을 합니다. 이쪽은 나토, 저쪽은 바샤바, 유럽 공동체, 저쪽은 코메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동서독 안보 문제는 집단 안보 체제에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치고받고 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의 큰 틀에서 동서냉전 체제에 이제 편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소련이 공산 이념을 추구하는 하나의 축이고, 여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이제 미국과 중화민국이었는데, 중화민국이 이제 그 모택동화 때 깨지고 나서는 중공과 소련 한 축, 그 다음에 미국 또 다른 축,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은 자, 49년대 유럽에서 나토가 결성이 되니까 뭔가 이 동아시아에서도 우리의 파트너를 찾고 싶은데 그 파트너가 바로 모택동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은 자, 장개석이 깨졌기 때문에 이후에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거다. 다음 타겟은 아마도 한반도, 버마, 인도차이나 태국 쭉 가서 일본, 필리핀까지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그 큰 동서냉전 틀 속에 이제 서브시스템으로 이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일본,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 지금 러시아. 자, 이와 같은 그 체제는 그러나 집단적인 성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냉전구조 틀을 자세히 비교하면은, 자, 동서독은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끼케야 무슨 48년도 10개월간 그 서베를린 봉쇄가 있었고, 그 다음에 61년 베를린 앞에서 탱크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뭐 이런 갈등을 빚었는데, 이거는 우리 한반도 남북한의 그 긴장 관계가 그 비교를 하면 이건 긴장 축에도 끼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 남북한의 경우는 자, 오늘 6.25라고 그러는데 71년 전에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큰 틀에서 동서냉전이 구축이 되고, 그 사이에 남북냉전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반도 분단의 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남조선에서 지금 현재 그 자유총선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반대하면서 봉기했던 게 제주 4.3 사건이. 그러니까 남한 내 그 남노당 세력들이 봉기한 것이 4.3 사건이. 물론 일부 민간인이 뭐 희생이 됐지만 본질은 좌익 그 남노당의 그 획책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그 좌익 준동 그런 거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순 반란상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시 이제 그 군 내에도 이제 박헌영을 추종하는 그런 좌익 세력들이 있어서 일부 그 좌익 민간 세력들과 이제 봉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1950년 1월 달에 자,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우리의 자, 극동 방위선은 저 알루산 열도로부터 일본, 필리핀 이 선이지. 자, 여기서 이제 대만하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빠집니다.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일성은 여기에 크게 고무돼서 자, 소련과 중국을 그대 3월에도 계속 방문하면서 내가 반드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밀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자, 소련의 그 외교 문서 폭로된 거에 따르면은 6.25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김일성이다. 그리고 보조국을 한 것이 중국과 소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53년 이래로 정전협조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까지 북한은 6차례 핵실험과 지도적 군사 도발을 하고 있다. 자, 남북한 그 동서도 분단 구조 특성을 보면은, 자, 분단 구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동서 냉전 하에서 이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한은 국제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남북 문제가 아까 얘기대로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통일 전제 조건은 동서독 같은 경우는 자,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면 동서독은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 있는 판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남북한의 경우는 한반도의 경우는 자, 동서냉전도 종식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남북냉전이 종식되지 않고는 절대로 통일로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반도의 동서냉전과 남북냉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남북냉전이다. 우리끼리 이 냉전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로 갈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냉전이 이제 89년, 90년도, 91년도에 전부 종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은 이제 동서독은 통일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70년이 넘게 분단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남북냉전이 아직도 실마리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통일 관련해서 복잡하게 써놨는데, 자, 분단 당시에 서독은 우리가 독일을 전체 대표한다. 그리고 Deutschland als Ganzes 해서,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독일 전체는 1937년 12월 31일 그 당시에 독일 제국 그 영토를 얘기하고 또 독일인이라고 그 당시 살았던 그 국적 소유자를 전부 독일이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자, 국제사회에서 독일 하면 우리다. 동독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동독은 국가 취급을 아예 안 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 분당 당시에 동독은 맨 처음에 헌법에 자 독일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써놨지만 그러면서 뭐 국가연합하자 이런 얘기를 써놨지만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국력에 이제 완전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약화된다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동독도 있고 서독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도 우리를 인정을 했고 이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동독의 그 어떤 이런 국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 간의 이 통일 관련해서는 자, 우리는 계속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얘기하죠. 그죠? 화해협력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통일로 가자 3단계고. 그러나 북한은 이제 고려 연방제를 한다. 그러니까 한민족 1국가, 이제도 이정부인데 자, 연방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통일 가자.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방에는 자,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사상도 이런 거 다르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민족 통일정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지역자치제 이런 걸 하고, 그 다음 체교 민족 그 연방회의도 우리가 그걸 해서 모든 정책 결정은 여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 이제 선결 조건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리고 평화협정 이거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하고 미국과 체결하는 거다. 이 전제 조건이 이제 고려 연방제를 향한 그 우선적인 그 과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북한은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6.15 공동선언 여기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남측 연합제는 북측 그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6.15 공동선언이나 남측 연합제는 이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저 2단계에 나온 그게 아니고 여기 남측 연합제는 김대중 3단계 통일론 남북 연합 단계, 연방 단계, 완전 통일 단계 중 1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2006년도 서울대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컨셉에 따르면, 자, 70년간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서로 치고받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먼저 정치 지도자가 최소한의 정치적 신뢰를 조성을 하자. 그러면 막바로 연합단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모든 그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고 그러면서 화해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은 자, 먼저 정치적 신뢰도 구축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신뢰 구축도 하고 또 긴장 완화가 확연히 조성이 돼야 그 다음에 남북 연합 단계로 진입한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이 김대중 그 3단계 통일론에서는 이런 건 필요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 단지 남북 연합 시기를 앞당기는 촉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연합 단계라는 그 김대중 그 컨셉에 따르면 남북 교류 협력 결과가 아니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정치적 결단 결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하고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은 남측 연합제 이거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거의 동일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년간 모든 아름다운 합의들을 많이 했는데, 자, 우리 남북 기본합의서 92년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슨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 다음에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여러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얘기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남북연합에 진입하자. 그러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다음에 통일 분단 이 구속하는 국제적 독일에는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국제 조약들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승 4개국이 독일의 분단, 베를린 분단 이런 관리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선언, 포츠담 협정, 독일 조약 그리고 베를린 지위 관련 4개국 그 협정. 그 다음에 폴란드와 독일의 그 국경선을 오더나이스 강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 제거 그 동부 영토 반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전승 4개국가 얽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서독은 이 분야에서는 일체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그 분단을 그 구속하고 있는 그 국제조약들은 사실은 90년 9월 12일 날 그 당시 2+4 조약, 동서독 그리고 전승 4개국 자, 이 의해서 모두 무효화됐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주권을 누리고 있다. 동서독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남북한은 남북한 니들은 절대로 통일되면 안 된다. 니들 분단 극복 못한다. 이런 그 규제하는 국제법적인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6.25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갔고 자, 이 휴전 준수를 위한 국제협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단 상태에 있는 남북한 니들은 이 잘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사 통제 아래 앞으로 남북한 간의 그 대결 구도를 안정적으로 좀 관리해라. 그거지. 너희들은 분단을 극복해서는 안 된다. 통일로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구속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격의 협정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전승 4개국은 이제, 동서독은 절대로 그 분단 극복해서 지들끼리 동서독, 야, 우리끼리 분단 극복하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문제, 독일어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통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자결권을 갖는다. Selbstbestimmungsrecht 해서 자결권을 갖는다. 지금 현재 분단 극복 관련해서는 전승 4개국이 이것을 좌지우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통일은 동서독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성격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 통일되느냐 이거는 이제 전승 4개국의 승인 그런 그 문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우리 주변 4개국이 한반도 니들 통일해라 말아라 분단 이걸 계속 지속해라 말아라 이럴 결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남북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남북 그 분단 극복 문제는 전적으로 이거는 남북 문제다. 그러나 이 한반도 지금 현재 이 분단 그 극복 문제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문제 성격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북한 핵 문제나 예컨대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4강의 불안정한 역학관계 이런 걸 입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분단 당시에서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통일 문제는 순수 남북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단 극복하고 통일 주체 이거는 순수 남북한이 이제 주요 키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냉전이 지금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남북한이 지금 대결 구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이 대결 구도를 지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주변 4개국 미국이 반대하니까 무슨 중국이 반대하니까 일본이 깽판 놓으니까 무슨 이제 우리가 냉전 지속하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분단 극복을 못한 1차 책임은 우리 남북한에 절대로 주변 4개국에 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아직도 남북한이 냉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4강은 이와 같은 분단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분단 성격은
자, 아까 얘기대로 남북 문제, 국제 문제 잘 알고 또 분단 극복 주체는 우리 남북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분단 극복 과정에서 자, 이 분단 과정에서는 4강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을 필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남북이 이게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건 남북 대결 구도 때문이지 4강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그래서 분단 극복을 못한 1차 책임은 남북한이 4강 절대 미루지 마라. 그다음에 남북한이 냉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4개국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치 지도자 역할은 서독은 동서독, 특히 서독 지도자는 한마디로 그야말로 섭스타있는 그런 정치를 했는 반면에 우리 남북한은 해방 공간에서 이념 대립을 완전히 대립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분단 기간 내에도 서로 체제 그 대결을 위해서 줄곧 대결해 왔다. 그리고 상호 불신, 비난 이런 것들이 일상사가 되어 왔고 또 우리 한반도 문제의 어떤 정확한 핵심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 지도자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이해, 우리 한반도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조율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지금 북한은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제 우리가 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4강이 이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제공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그러면 50년부터 89년 사이에 동서독은 어떻게 발전을 했고 남북한은 어떻게 발전했고 이걸 좀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자, 동서냉전이 이제 50년대부터 가열되면서 또 양국 관계는 그 당시 경색이 되고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동서냉전이 이제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독 관계가 더 덩달아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그 CSE라는 게 있어서 동서 그 냉전을 완전히 완화시켰다.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제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유럽 안보 협력 그 기구.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자유왕래, 동서 양진영의 자유왕래,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하면서 동구 진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동서독도 자, 그 당시에 이제 빌리 브란트 그 오스폴리틱 동방정책, 그 다음에 동서독 기본조약, 그 다음에 베일린 지휘협정, 국경 통과 협정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80년대 이제 동구 진영이 와해되니까 특히 그 85년도 3월 달에 고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동구 진영이 와해되니까 이제 동독도 와해되고 이 주에 따라서 그러면서 동서독이 통일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0년대에서 통일되기 직전까지 89년까지 동서독 관계를 보면은 자, 모든 교류 협력을 전부 그 제도화해서 자, 이제 강화를 했다. 그래서 자, 인적 교류, 이상 교류 이런 것들은 53년 이래로 가능했고 경제 교류는 51년도 그다음 교통, 통행, 우편, 통신 이런 문제는 자, 분할 직후부터 1945년 직후부터 동서독이 전부 가능했다는 거예요. 정상회담 70년 이래로 이제 4차 있었고, 그 다음에 정당 교류도 분할 직후 계속 있었다. 특히 그 사통당, 동독 공산당하고 그 서독의 그 3인당, SPD하고는 어떤 이 사회주의나 아니면 노동 문제나 인권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공동의 어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간 자매 교류, 스포츠 교류, 언론 방송, 종교 교류 이런 것들도 전부 분할 직후부터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의 경우는 자, 6.25 전쟁 이후에 줄곧 지금까지 체제 대결을 하기 때문에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적한 노선 이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대남 도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년도에 무장공비 침투, 그 다음에 울진 삼척, 박정희 대통령 저격, 8.18 판문점,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현재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그런 프로보케이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90년 독일이 이제 동서독이 통일돼서 이제 독일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동서독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남북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자, 이거를 보면은 자, 이제 무혈 평화 통일 이후에 이제 모든 분야별로 통합을 완성했다. 또 독일은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독일은 지금 절대로 그 통합이란 표현을 안 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통일이란 표현을 쓴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분야별로 최초 이제 독일 모습은 이런 거였는데 그러나 분단 당시에 동독이 뛰쳐나가면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90년도에 다시 동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 통합이란 개념은 원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가 이런 게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런 하트 모양을 만든다. 이걸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고 그런다. 그래야 이제 분야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통합하니까 여기서 이제 했는데 일단 독일에서는 일체 통합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걸 알아요. 정치 행정, 이 경제, 정치 행정, 군사 이런 통합 초창기에 전부 됐어요. 초창기라고 하는 건 90년, 91년, 92년도 전부 다 됐다니. 경제 통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과 대비해서도 약 한 80% 생산성이나 임금이나 그다음에 GDP 이런 것들이 서독 지역에 대비해서 80% 고질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동독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전부 통일 직후부터 전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대1로 화폐 통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독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문제, 이런 데서 전부 기존의 동독 기업들이 전부 사그라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통일 비용이 지불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한 1,000억 유로, 2014년 통계밖에 없지만 이 1,000억 유로를 한 우리 돈으로 150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 연간 예산이 한 500조 가까이 되는데, 동독 재건을 위해서 특히 이 중에 반은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동독이 안고 있던 그런 부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동독 주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동독 내에 어떤 이런 경제 인프라를 닦거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돈을 이제 통합해서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통일 비용 중에 50%는 동독 주민들을 살리는 데 전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EU, 나토 핵심국이고 유로 통합을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군사 통합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다. 90년대 초에 전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됐는데 1990년 10월 2일 자정부로 동독 인민군대는 전부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과 동시에 동독 군대는 일체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서독 연방군이 이제 꼭 필요한 동독군 일부 인원들, 그 다음에 무기나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선발해서 쓰고 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연방군 해외 파병이 이제 한 3,300명, 코소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동 미군이 지금 현재 약 34,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 10,000여 명은 이제 빠질 예정이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부 합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독 주민들의 한 40%가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사회부 정책을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동독 주민 한 190만 명이 지금 서독으로 전부 옮겼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동독 주민의 90%가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3분의 2가 아직도 뭔가 내가 지금 세컨 클래스 같다, 이제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20, 30년 이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남북한 경우는 지금 현재 90년 초반에 지금 현재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 선샤인 8 햇볕 정책도 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비군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도 하고 무슨 개성공단 설치도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비군사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서는 1mm의 진전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북 대결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6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핵실험하면서 완전히 지금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5년도 7월 16일 날 미국이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 그러니까 핵실험 했을 때 그 당시에 핵폭발 장치에다가 bomb shelling, 껍데기만 입혀서 3주 뒤에 터뜨린 것이 바로 나가사키 폭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핵폭발 장치를 6개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제 언제든지 이제 bomb shelling 하면 핵폭탄이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전부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천안함 복진 연변도 포격. 자, 이게 핵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재래 무기를 이용한 1차적인 도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제 핵무장한 북한 이런 현실을 볼 때 365일 계속 그 전장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우리가 그 인식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일 통일 교훈 시사점 이거는 지금 현재 한마디로 독일의 어제는 우리 한국의 오늘이고 그 독일의 오늘은 우리 한국의 내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통일 그 성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독일 통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 분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 발전시킬까 하는 거 통일 정책에 포함을 시킬까 하는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외교안보 분야, 그다음에 국내 정치 제도 분야, 경제 분야, 국방 정책 분야, 그다음에 그 사회노동 복지 분야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걸 일일이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 있을 경우에 이제 독일문제연구소 그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와 같은 얘기들을 이제 전부 앞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일부 풀어낸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독일 통일, 자, 이제 교훈 시사죠. 큰 틀에서 얘기할 때 우리 한반도 독일도 독일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혈 평화 통일을 지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한반도 독일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독일식 패턴대로 급변 사태가 나서 흡수 독일될 가능성. 이거는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독일도 동독도 공산주의하는 동독도 자 이게 패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하는 북한도 곧 망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우리가 이 대북 정책을 잘해서 그러니까 1989년 수준으로 북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가서 이제 북한 지도부가 그야말로 그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그다음에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 그래서 모든 그 통일 문제 관련해서 한국으로 그 흡수 통일을 간청하는 그런 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대북 정책, 대북 통일 정책을 우리가 펼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동서독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89년, 90년도만 들여봐서는 안 되고 자, 49년도 이래로 도도히 흘렀던 어떤 이런 해결의 변증법, 정반합 합의에 의해 그 결실이 바로 통일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데나우의 그 국력신장 그리고 70년대 그 빌리 브란트 오스폴리틱 안티테제로 나온 오스폴리틱 그리고 진테제로 그 통일을 받아. 그러니까 무려 동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약 한 40년간의 기간을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우리가 한반도 통일 문제도 바라보자 이런 점진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레짐 체인지 이후에는 지금 현재 김씨 왕조가 계속 군림하는 한 한반도의 그 통일에 대한 돌파구는 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그 정치 지도자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화해 협력도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그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때까지 앞으로도 통일 이후에도 물론 해당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한 그 안보태세 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그 핵무장한 북한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태세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6.25 마침 또 이날을 통해서 제가 이런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하듯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간 희생하신 모든 그 전우들 우리 그 선배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그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개 숙여서 계속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